예, 지금까지 그 폐암의 치료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광범위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치료를 하다 보면 사실 어쩔 수 없이 부작용들이 좀 따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치료 과정 중에서 부작용들은 어떤 것들이 생길 수가 있고 또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또 어떤 것들이 필요할지 먼저 정희석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수술은 암 조직이 있는 폐의 일부 혹은 전체를 절제하고 암세포의 전이가 가능한 인저 림프절들까지 다 제거하는 비교적 큰 수술이기 때문에 아무리 수술 전에 기력이 좋으셨던 분들도 수술 후에는 자연스럽게 신체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수술 후 회복 기간은 환자의 나이나 건강 상태, 그 밖의 요인들에 따라 차이가 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퇴원 직후에 기본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하지만 과도한 운동이나 상체를 주로 사용하는 육체 노동 같은 경우는 최소 한 달간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폐는 간과 달라서 절제 후에는 재생이 되지 않습니다. 수술 직후에는 수술 전 폐 기능의 약 60에서 80%밖에 남아있지 않고 수술 일주일 후부터 서서히 회복하게 시작하는데요. 이때부터 걷기나 혹은 가벼운 등산과 같이 하체 운동 중심의 유산소 운동을 병행하시면은 폐 합병증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폐활량을 늘리는 데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폐암으로 흉부의 방사선 치료를 받게 되면 부작용으로 방사선 식도염과 방사선 폐렴이 생기게 됩니다. 방사선 식도염은 삼킬 때 아프고 잘 넘어가지 않거나 가슴이 화끈거리며 따가운 증상이 방사선 치료를 받고 있는 기간 중에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항암제와 방사선 치료를 동시에 시행하는 기간 동안에는 더 심해질 수가 있겠고요. 이러한 경우엔 부드러운 음식을 섭취를 하고 자극적인 음식은 피하는 것이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치료 후에는 대부분 회복되는 증상들입니다. 다음으로 방사선 폐렴은 폐의 방사선 치료를 받은 후 한 달에서 약 3개월 정도 사이에 미열이나 마른 기침, 숨이 가쁜 등의 증상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대개 한 달에서 2달 정도 지속 후에 자연적으로 치유되고 사진에 흔적만 남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환자분에 따라서는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거나 폐 섬유화로 인해서 폐 기능 저하가 생기는 경우가 가능하므로 증상이 심하시면 약을 복용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예, 항암제 치료를 받으실 때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은 약제의 종류나 그리고 용량, 그리고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일반 세포독성 항암제의 경우에는 주로 분열과 성장을 빨리 하는 이제 암세포에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몸에서도 이런 분열, 성장 속도가 빠른 세포에 속하는 점막세포라든지 모공세포, 그리고 이제 골수세포, 이런 정상세포들까지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입안이 헌다거나 설사를 한다거나 백혈구나 혈소판이 감소한다든지 또 빈혈이나 탈모 등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 또 이제 항암제 자체에서도 독성이 있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오심이나 구토 때문에 또 환자분들이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생길 수가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항암 치료 기간 중에 이런 부작용들에 대해서 이제 잘 인지를 하시고 주치의와 상의를 하셔서 이제 적절한 검사들을 하면서 이제 약제들의 도움을 좀 받는 것이 좀 항암 치료를 수월하게 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됩니다. 이제 가글이라든지 항구토제, 설사약이나 변비약, 또 진통제, 이렇게 좀 많은 약제들의 도움을 받으셔서 하시는 것이 수월하게 항암 치료를 하는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를 하다 보면 폐 자체에도 여러 가지 치료와 연관된 합병증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장세경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셨던 방사선 폐렴이 대표적인 부작용 중에 하나이고요. 또 하나는 항암제와 연관된 약제 유발성 폐렴입니다. 환자분들께서 아셔야 되는 것들은 어떠한 증상이 생겼을 때 부작용을 의심을 하고 병원을 내원하시는지 그것을 잘 아셔야 될 텐데 대표적으로 호흡곤란 증상이 있습니다.
평소와는 다르게 일상생활 할 때 호흡곤란이 느껴지신다거나 마른 기침이 예전과 다르게 늘었다. 이럴 경우에는 약제 또는 방사선과 연관된 폐렴이 생겼을 가능성을 염두를 해두고 빨리 병원을 내원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만약 증상도 경미하고 엑스레이나 CT에서 폐렴 자체가 경미한 경우에는 치료를 하지 않고 지켜볼 수도 있고요. 정도에 따라서는 경구 약제를 사용을 하거나 심한 경우에는 입원하여서 주사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치료 합병증 자체가 방사선이 이미 완료된 경우에는 치료만 완료하고 종결을 하면 되지만 약제와 연관된 폐렴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원인이 되는 약제를 잠깐 중단하고 다시 투약할지 여부 아니면 다른 약제로 변경할지 여부 또한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하여서 결정을 해야 합니다. 또 이러한 항암 치료를 하다 보면 암 환자분들은 면역력이 저하되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세균이나 바이러스, 곰팡이 등 균으로부터 감염도 취약할 수 있어서 감기나 폐렴에 쉽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방접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의심되는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빨리 내원을 하셔서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적절한 치료를 하는 것이 암 자체도 잘 치료하는 것이 되겠지만 부작용도 잘 치료를 해야 나머지 치료도 잘 이어갈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환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 중 하나인데요. 폐암의 재발과 전이는 자주 일어나는지 많이 물어보십니다. 수술적 치료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20에서 50% 정도는 다시 암이 재발하거나 전이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폐암 사망률이 10만 명당 한 36명 정도 되는데 2위인 간암과 비교해서도 큰 차이를 보일 정도로 불량한 예후와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기 진단을 위해 폐암 검진 대상인 고위험군, 일반적으로 고위험군이라고 하면은 54세에서 74세에 30감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지신 분들을 얘기하는데요. 이런 분들께서는 2년마다 꼭 저설량 흉부 CT 검사를 받으셔서 조기에 폐암을 진단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또 폐암으로 진단을 받고 완치가 되었다라고 하더라도 이전에 폐암으로 진단받았던 것 그 자체가 굉장히 폐암 재발의 고위험 인자이기 때문에 치료가 끝났다 하더라도 2년까지는 3개월에서 6개월마다 5년까지는 6에서 12개월마다 CT 검사를 꼭 하셔야 되고 5년 이후부터라고 하더라도 매년 저설량 흉부 CT 등 주기적으로 추적 검사를 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예, 항암 치료를 장기간 이렇게 몇 년 동안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개인마다 힘들어 하시는 정도가 다르겠지만 이제 많이 힘들어 하시지 않는 분들은 가벼운 사무 업무 정도를 하면서 지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이렇게 장기간 항암을 하다 보면은 너무 힘들기 때문에 몇 달 정도 이렇게 쉬시는 분들도 있어서 저희가 좀 지켜보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럴 때도 병이 언제든지 다시 악화하거나 또 다른 곳으로 전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빨리 포착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하는 검사들은 미루지 말고 꼭 받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또 환자분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럼 폐암 수술 후에는 어떠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지, 어떠한 음식이 몸에 좋은지, 영양제를 따로 맞으셔야 되는지 그런 걸 많이 궁금해하시는데요. 솔직히 폐암 수술 후에 회복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진 특정 음식이나 영양제 혹은 보조제는 없습니다. 수술을 받은 후에는 대부분 입맛이 떨어지기 때문에 특정한 음식을 고집하시기보다는 육류를 포함해서 평소에 드시는 음식을 골고루 잘 섭취하시면 됩니다. 시중에 제품의 형태로 나와 있는 보조제나 영양제는 어느 정도 안정성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수술 전부터 드시던 영양제라든지 혹은 자신과 잘 맞다고 생각하는 보조제나 영양제 중에 한두 가지 정도를 선택해서 복용하셔도 크게 무관하겠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다른 기저질환으로서 약을 지속적으로 복용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이런 분들은 이러한 보조제나 영양제가 복용하고 계신 약물의 농도를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분들께서는 전문의와 상의하셔서 복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 교수님들께서 폐암의 진단, 치료 등에 대해서 여러 말씀해 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치료받는 환자분들, 가족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년간 부동의 암 사망률 1위가 폐암이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객혈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증상이 없어서 조기 진단이 힘든 이유이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건강검진을 통해서 조기에 폐암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차병원에 내원하여 수술 받으신 분들의 폐암 완치율을 살펴보면 1기는 92%, 2기는 65%의 5년 생존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세계 폐암학회나 혹은 국내 정상급의 대형 병원의 치료 성적과 비교해도 결코 뒤지지 않는 높은 치료 성적입니다. 의료진을 믿고 치료 방침에 잘 따라주시면 좋은 예후를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폐암으로 처음 진단을 받으시게 되면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많이 깜짝 놀라하시고 좌절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전보다 분명 수술적인 성적도 굉장히 많이 좋아졌고 방사선 치료, 그리고 항암 치료, 그리고 보조적인 내과적인 치료에서도 굉장히 많은 발전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전보다 더 많은 환자분들이 더 오랜 시간 동안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폐암으로 진단받았다 하더라도 좌절 절대 하지 마시고 지금이 가장 치료할 수 있는 적기이기 때문에 마음을 단단히 먹으시고 잘 치료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폐암에서 항암제 치료는 지난 10년간 많은 발전을 해서 현재는 쓸 수 있는 약들이 늘어났지만 그래도 여전히 폐암은 무서운 암이고 환자분들도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하지만 그런 만큼 폐암을 극복하기 위해서 더 많은 연구들, 더 많은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고 끊임없이 신약 임상 프로그램들을 들여오고 있고 또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환자분들과 보호자분들께서는 끝까지 희망을 잃지 마시고 열심히 치료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참여해 주신 여러 교수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